송 팀장 횡령건은 결국 할아버님을 겨냥한 게 맞습니다. 백현우는 일전에 홍만대가 자신의 장남을 오해해 그를 집 밖으로 내쫓고 의절한 사실을 기억하며 단순히 홍만대에게 감정으로 호소해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홍만대의 장남이 여러 번 눈물로 호소하면서 아버지가 보고 싶어 왔다고 무릎까지 꿇었지만 그런 감정적인 행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홍만대는 완벽한 T형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만대가 자신을 따로 방으로 부르자 백현우는 비장의 무기를 우선 준비해야만 했어요. 백현우에게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걸 모르는 홍만대는 볼펜을 딸깍거리다가 화를 내기 시작했죠. 염회장한테 도대체 뭘 받기로 한 거야? 나는 내 놈이 이혼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지복을 지가 차겠다는데 뭘, 근데 감히 날 도청하고 그걸 염회장 놈 통해서 검찰에 팔아먹었다면 그건 용서를 못하지. 송 팀장 횡령건부터 다 내 작품이야? 날 노리고 기획한 거야? 하지만 홍만대가 아무리 화를 내도 백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매우 차분하고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백현우의 행동이 오히려 홍만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처럼 보였죠. 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야? 지금 그게 내 짓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홍만대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걸 명확히 하자 백현우는 그제야 자기가 준비하고 있던 증거와 정황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범인이 백현우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증거를 들이밀었다가는 오히려 오해를 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백현우가 간과한 것은 배우의 우두머리로 추정되는 모슬이를 이미 홍만대가 지나치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송 팀장의 횡령 서류를 최종 사인해온 건 조현명 이사입니다. 제가 드린 사진에서 보이는 옆에 사람은 퀸즈그룹의 회계감사를 도맡아온 회계법인 병우의 황병우 대표고요. 두 사람은 대학 동기입니다. 차분하게 정황을 설명해 나가는 백현우.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홍만대는 이게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건가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게 뭐? 매년 회계 감사를 하는데 한 번도 감사 결과에 부적정 의견이 없다는 건 이상한 일이죠. 회계법인에서 정말 지난 5년 동안 송 팀장이 횡령해온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제야 백현우의 말이 일리 있다 생각이 된 홍만대는 자세를 고쳐 앉는 모습이었어요. 수십 년간 백화점을 운영해오면서 늘 크고 작은 회계 이슈는 있었고 경련도 아닌 5년이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홍만대가 보기에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은 조현명이가 송 팀장 횡령건을 알고도 회계법인과 짜고 일부러 내버려뒀다 얘기야? 그걸 빌미로 나를 수사받게 하려고. 아니요. 조이사 혼자 한 짓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분명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할아버지 방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제 방에서 수신기가 발견되도록 이를 꾸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누군데? 그 사람은 바로 할아버님의,까지 백현우가 이야기를 한 순간에 갑자기 모슬이가 문을 콱 열고 나타났습니다. 나폴레옹 그림에 심어놓은 몰래카메라로 백현우와 홍만대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은성으로부터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전화를 받은 모슬이가 급하게 양 몇 가지를 들고 홍만대 회장의 방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백현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었던 홍만대는 모슬이더러 나가라고 말을 했지만 모슬이는 손주 사위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꼭 지금 그렇게 급하게 구셔야겠냐면서 약대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해서 홍만대는 모슬이의 이야기에 수긍하고 말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편인 백현우에게는 호랑이처럼 굴다가도 자신의 퉁수를 치려고 준비하는 모슬이에게는 순한 양처럼 구는 홍만대를 보면서 백현우는 주동자가 모슬이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홍만대에게 지금 해서 과연 그가 납득을 할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모슬이와 은성의 정체를 밝히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더 증거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설령 검찰의 횡령건을 팔아먹은 사람이 자기라고 홍만대가 계속 의심한다 해도 법무이사인 자신을 해임시키는 건 단수일 내에 이뤄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며칠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도 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조현명 이사가 회사를 떠나자 내 집에 있다가 나가는 사람 곱게 보내면 안 된다고 그의 뒤를 캐란 지시를 받았던 백현우는 조현명이 은성과 그레이스고와 만나는 충격적인 증거까지 확보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동안 이 일들을 왜 다 비밀로 했어? 그렇게 방으로 돌아온 백현우는 홍혜인으로부터 왜 이 사실들을 알았을 때 가족들에게 진작 말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았고 현우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이깟 일이 뭐가 중요해? 너가 살 날이 3달밖에 안 남았다는데 너가 치료받고 빨리 낫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오해를 받는다고 해도 오해야 나중에 풀면 되는 거야. 홍혜인이 원래 알고 있던 백현우처럼 현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슨 일에서도 오로지 홍혜인만을 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퍽하면 복사기나 고장내고 혼이나 나는 막무가내 인턴 홍혜인을 위해 달려와서 항상 복사기를 고쳐주는 사람도 백현우였고
아픈 혜인이 혼자 치료받지 않도록 독일까지 달려와서 함께 치료받는 것도 역시 남편 백현우밖에 없었죠. 잠깐이나마 이혼 생각했던 건 미안하다고. 하지만 지금 내 진심까지 의심하진 말아달라는 백현우를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했던 혜인은 예상 밖의 사람을 통해서 백현우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홍혜인이 유일하게 믿는 사람 나비서를 통해서였죠. 사장님,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사장님 가시는 곳, 제가 모두 다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홍혜인은 나비서가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상사에 대해 모든 걸 알려하지 말라 지적하면서도 자기를 걱정해주고 있었단 사실에 고마워서 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맙니다. 아이 키우랴 회사 다니랴 힘들다고 맨날 입대바람 나와 있어서 강제 휴가 좀 주려고 다녀온 거야. 나 없으니까 엄청 좋지 않았어? 남편하고 아이랑 오붓한 시간도 보내고. 그러자 나비서는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더니 입이 더 대바람 나와서 말을 하기를 어째 회사보다 집이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간 기저귀 개수가 몇 갠지 아세요? 남편 놈은 친구란 인간이랑 술 마신다고 허구한 날 밖에 나가서 술 마시느라고 사오라는 기저귀도 사오지를 않아. 이번에 제가 휴가 받았다고 하니까 신나서 서울대 법대 대학 동기들 불러 모아서 캠핑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앉아 있지를 않나? 제가 그냥 확 이혼해버릴까 했다니까요? 이혼이란 이야기를 들은 홍혜인은 겨우 그 정도로 이혼 생각하냐고 물었고 나비서는 유쾌하게 말을 하기를 이혼 생각이야 하루에 12번도 더 하죠? 이혼 합의서 써놓은 것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그냥 미운정 고운정으로 사는 거죠. 이혼 생각 한 번 안 한 사람이 어딨어요? 나비서의 이야기를 들은 홍혜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래? 하고 백현우에 대해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비서가 그랬던 것처럼 백현우 또한 그냥 장난처럼 이혼 생각했던 거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던 순간 나비서가 말하길 그런데 그 서울대 법대 동기 친구들 중에 한 친구만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남자들 다 모이는데 혼자 아내 따라갔대요. 독일이래나 뭐래나 확실하지는 않은데 엄청난 애처가인 것 같죠? 홍혜인은 나비서의 남편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남편의 친구가 아내를 따라 외국에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비서의 남편이 김양기 그 친구라는 남자가 바로 백현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나비서가 남편 이야기를 하며 흘리는 백현우에 대한 소식에 짐짓 아무것도 모른 척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백현우가 자기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친구 김양기에게는 털어놓는 진심을 자연스럽게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백현우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실을 의심했던 자신이 민망해졌고 또한 백현우가 자기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양기와 하는 노력들까지 자연스레 알게 되었죠. 앞으로 방영되는 눈물의 여왕 중반부에는 백현우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을 자연스레 알고 고마워하게 되는 홍혜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